즐거운 이 여당 입장에서 그런 뉴스보다는 좀 곤혹스러운 그쵸. 뉴스들이 많이 생기니까. 초반에는 그 어제 나왔던 조정식 국회의장 연임 개헌 발언, 그거 물론 이제 뭐 조정식 의장도 다시 SNS에 네. 해명을 올리긴 했던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깜놀했죠, 깜놀. 아, 텍스트로 본다. 설마. 설마. 영상을 뒤늦게 보고 나서는 톤 자체가 뭐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말을 던지셨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런 것들 뭐 대통령 연임 개헌 등등의 문제는 네. 국민 정치권의 합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야 국회의장이 하자고 해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개헌이라는 거는 어차피 200석이 있어야 되니까 여야 합의가 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뜻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연임은 국민이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헌법에 박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질문 충분히 예상하셨을 거고, 그런 식으로 아 이건 국민 뜻이라고 말을 해야지라고 하셨다면은 대단히 정무적으로 잘못 판단하신 거죠. 근데 그게 뭐 어쨌든 이분이 육선 국회의원이고 정치를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도 하고 이 경험이 많은 분인데, 그런 자리에서 뭐 술 먹다가 한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간담회라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게 단순한 실수냐, 실제로 그런 생각도 좀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근데 그거를 던지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불가능한 게 아니요. 당연한 거고. 아니요, 그리고 아니요. 잘안 이게 맞아요. 뭔 얘기를 네, 했냐면 아니 일단 네. 지지율이 일단 지금 지지율이 높아도 안 되는 건데 지지율도 좋지도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 던져버리면 개헌론이 되겠어요? 개헌 저지선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인데 개헌 저지선 갖고 있는데 뭔 개헌을 해요? 그거 못해요. 상식적인데. 네,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음. 잠깐 이것만 어저께 조정식 그 의장의 워딩에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현직 대통령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뭐 개헌 저지선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넘어서서 이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게 바꿀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서는 애초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어쨌든 본인이, 저는 이거 준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뜨거 하니까 그 공보실장이 나와서 이제 뭐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더니 또 본인이 SNS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간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지. 왜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지 않느냐라고 강변은 보는군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과거에도 두 분 차이가 거기서 있는 그 법제처장 있잖아요. 대통령 조원철 처장. 법제측은 이분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분도 국민이 뭐 결단할 무죄, 그리고 대통령 모든 지금 기소되어 있는 거 다 무죄다, 이런 얘기를 막 법제처장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영교 의원 뭐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저는 준비되어 있는 워딩이었다 생각합니다. 아니 될 거라고 생각해도 안 된다니까. 불가능한 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법제처장이나 조정식 의장이 왜 이런 얘기하냐, 본인의 입으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뭔가 들었을 때 지지자들은 그냥 연임하면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은. 댓글 중에서도 그런 분 그렇죠. 있더라고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거 안 되라고 내 입으로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굳이 강성 지지층에게 그거 안 되는데? 라고 말 안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피해가려는 생각.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죠. 위험한 생각. 되게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기 싫어도 이상해요. 정청래 후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모두가 헌법 얘기해요. 규정상 안 된다. 아니, 모두가 근데 대통령도 우원식 얘기하는데. 의장도 얘기했잖아요. 네. 예. 친명이라고 해서 뭔 얘기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조정식 의장이 이거는 정무적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 잘못 판단한 거고, 이거는 당 내에서도 친명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는 뭐 평론가들도 다 반대할 사안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고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이 그냥
지지자들 듣기 좋으라고 해준 얘기인데 나머지 국민들이 불쾌할 얘기를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어차피 그러니까요, 못 참. 하는 겁니다. 근데 조 의장 얘기에 김민석 후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했어요. 본인도 과거에 뭐 국민들께서 대통령 5년 짧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또 전혀 다른 맥락으로 했던 얘기고 음. 한국의 그 권력구조 논의는 수십 년째 해왔잖아요. 5년은 짧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얘기는 거의 합의가 돼 있어요. 돼 있고 당연히 현직 대통령은 못 한다는 것도 거의 그냥 합의 수준이 아니라 헌법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뭔 송 교수님 얘기가 더 말씀이 필요해요? 맞는데 네. 왜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해? 상식적인 그러니까 얘기죠. 너무, 근데 이제 너무 상식적인 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거죠. 가죠. 왜 그런 얘기를 했을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심지어 지금 건데. 7월이잖아요. 임기 6월부터 하셨죠. 그러니까 두 달째잖아요. 그렇죠. 두 달째예요. 안 됐죠. 국회의장 이제 24개월 이제 2년 하는 건데 2개월 차면은 진짜 모든 국회의장은 개헌하고 싶어 하거든요. 나의 마지막 꿈 개헌. 근데 본인의 꿈을 발로 차버린 거잖아요. 개헌 못 합니다. 이제 개헌 논의도 못 할 겁니다. 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방송 나가서 그래도 개헌해야 된다. 야당 연임 그거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걷어차고 개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자. 왜냐면 권력구조 논의하면은 지금 대통령 권한 내려놓는 걸로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형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누가 좋습니까? 일단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는 개헌이니까 좋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개헌할 때 기본권 강화할 거니까 좋고. 근데 이거를 진짜 이 개헌에 좀 상징적인 그런 그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본인도 지금 이불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아니 뭐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대통령실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게 다 뭐 대통령 뜻이지 그게 아니다 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만들어진 게 상당히 여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부담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저는 일이죠.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또 약간 의문의 1승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대통령 해외에 나가시면은 마치 정청래 대표가 일부러 뭐 이슈 만드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 뭐 송영길 후보보다도 늦게 그 시작을 하게 된 게 대통령 유럽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출마 선언했던 거 시기적으로 그랬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대통령의 정무특보 출신이 국회의장이 이러한 핵폭탄급 발언을 해버리니까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오해가 풀렸다. 의문의 1승. 이런 것도 있을 것 그렇게 또 같아요. 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조정식 의장은 되셨기 때문에 근데 첫 어떤 첫 의장이냐 당원 투표가 들어간 첫 의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투표? 당원 투표 의장 하에 뽑는 거 원내대표 뽑는 거 당원 주권 당원의 한 표를 강화하는 거 좋아요. 당의 뭐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할 때 좋은데 전 세계에 국회의장 뽑을 때 당원의 표심이 반영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만 뽑습니다. 맞아요. 왜 대한민국만 이렇게 합니까? 비정상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원들의 이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선출이 되고 당원들 눈치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솔직히 좀 들여다보고 하는 거는 우리 당은 전 이 제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쭉 뭐 왜 대한민국만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에서도 민주당에게만 있는 제도죠. 제가 뭐 원내대표도 뭐 장동혁 대표도 뭐 그 얘기 했더만요.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의사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진짜 거울 치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인 국민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그렇죠. 가요. 지금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랑 사실상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면서 전당대회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작년에 그렇게 막 더블 스코어로 박찬대 후보를 이긴 것도 그 검찰개혁 추석밥상 올리겠다. 그게 굉장히 이슈 선점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고 장동혁 대표도 작년 8월에 전당대회 때 그동안에 사실은 친한계에서 수석 최고 하셨고 뭐 좀 그쪽의 계열에 계셨었는데 완전히 스탠스를 바꾸면서 강성 지지층들을 얻고 저희의 대선 후보를 꺾고 김문수 후보와 그 맞대결을 해가지고 꺾고서는 이제 당선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고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는 걸 보면은 서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방식을 서로서로 배워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